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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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3월 14일 목요일 오후 11시 46분에 홍콩의 저만의 영화를 찍는 그 장소에서 어,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80일이 차네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3월 15일이 됐을 텐데 음, 제가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뒤에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일단 한숨을 낮잠 비스무리한 한숨을 자고 일어나서 어쨌든 홍콩 시간으로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 자고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 안 주무시는지 참 일찍 주무셔야죠. 음, 오늘 홍콩은 비가 오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막 썩 좋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비도 좀 맞고 예전에 홍콩에 왔을 때는 계속 비만 와가지고 좋은 날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정말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업됐는데 오늘은 비가 오긴 왔는데 그래도 뭐 괜찮더라고요. 제 방은 여전히 좁디 좁아서 음, 뭐 그래도 다 살만합니다. 이제 되게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개뱅이님 안녕하세요. 네, 니하오마라고 하셨는데 홍콩이 제가 알기로 보통어를 쓰진 않고 광동어를 쓰는데 제가 광동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 네, 조실리님께서 원자와 로켓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아직 완벽히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하루에 대한 점수를 매기자면 음, 제 생각에 한 5점 만점에 한 3.5점? 짜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만나야 될 애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고 이 친구들이랑 팔로우업을 하겠지만 제가 평소에 약하던 부분인 약간 시스템 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좀 더 만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없다 하더라도 논스에서 다른 사람이 어쨌든 이 체계를 쓰면 어,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오늘 좀 노력을 했거든요. 후. 자아자찬. 근데 네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음, 와 오늘 만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서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오늘 아침은 이제 제가 되게 업계에서 되게 존경하는 데니엘이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예전에 벌써 작년 저희가 만난 지 한 10개월 되는데 한국의 비욘드 블록스 때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필립스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분이신데 되게 경력이 화려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 BD 같은 거를 하고 이제 회사들을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 테크 쪽에서 일하셔도 되는데 파트타임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업계에서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엄마 창업가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머니이시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이시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세요. 네, 결혼했다는 사실 그런 거 말고 제가 왜 알리지 않나 해서는 음, 아마도 성차별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가 가지게 되는 편견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분을 뵈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딸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번은 홍콩 여행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고 왔냐라고 했을 때 그 판사가 너 엄마 역할 제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애 안 데리고 다니면 아니면 애랑 시간 안 보내면 너는 엄마 될 자격이 없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고 자기도 이제 컴퍼런스 가서 사업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애 베이비시터나 애 봐줄 사람 막 찾으시고 그 와중에 저랑 이제 아침에 이제 어떻게 브런치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제가 만날 사람들 그런 미팅도 좀 몇 개 본인 클라이언트랑 저랑 이렇게 미팅도 좀 잡아주시고 그러셨는데 네, 박수민님 안녕하세요. 네, 개뱅이님, 조실리님, 북에스고 로켓소가 올리시지 미리 아시네 이러셨는데 저 무슨 달걀에서 그 병아리가 나오고 있네요. 박수민님 보내신 이모티콘에. 음, 어쨌든 그 데니엘 아줌마를 만났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면서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한 세팅에서 일을 하면 편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막 성차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사람들이 그냥 다수롭게 이렇게 여기진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참 재밌는 점은 어 사실 서양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요. 음, 참 여자라서 엄마여서 편견을 참 안 가지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면서 프로페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냥 감탄을 제가 금치 못했습니다. 저랑 얘기하면서도 막 이분이 얼마나 전투적으로 사는지 제가 옆에서 봐서 아니까. 음, 그리고 막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다가 아시아에 와서 계속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홍콩과 이스라엘 이렇게 엮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의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 이런 거나 그런 거를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분은 당연하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시아에서 일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아니면 뭐 아시아와 이제 서양의 그런 문화적 차이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음, 자기가 이제 위임을 해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대표들은 다 자기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 관계를 튼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제 동양은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나 아니면 음, 이제 테크 쪽 어쨌든 동양에서는 일을 할 때 좀 뒷돈이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하신 말씀이 하지만 동양은 너무나도 다이내믹해서 나는 좋아. 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다이내믹하지 않아. 너무 느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데도 너무 게으른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유럽은 너무 게으르다. 미국 애들은 그냥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들으면서 참 프로페셔널 세팅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이 배우면서 음, 내가 가지고 있던 당연했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나랑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면서 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아줌마를 통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또 애를 키우는 게 각 나라마다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늘 놀랐던 점이 뭐냐면 음, 얘가 이렇게 핸드폰 뒤 케이스에 약간 레고 비슷한 거를 이제 애가 가져왔어요. 여자인데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옆에서 이거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시켜서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야야야 먹어 이러다가 애가 계속 만들고 있으면 도대체 왜 안 먹냐? 뭐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을 생각을 한다면 음식 나왔으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하고 왜 안 먹는데? 그리고 저는 아마도 맞았겠죠. 맞고 난 뒤에 뭐 한 대 맞거나 뭐 쓴소리 듣고 난 뒤에 바로 먹었을 것 같은데 애 보고 음식이 와 있는데
보고 안 먹을래? 물어봤는데 애가 말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어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못했는데 저보고 딱 그 애가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저보고 돌아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애가 자기에게는 먼저 자기에게는 이 레고 이거 조립하는 게 핸드폰 케이스 이거 조립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본인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어요. 어, 이 여자애가 초등학교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됐을 건데 애 선택을 너무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어쨌든 그 순간에 자기는 음식이 더 중요한 음식 먹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레고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애한테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애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 나왔다 해서 어쨌든 애가 음식을 먹는 건데 제가 거기서 너 먹어야 해. 지금 당장 먹어야 해. 이렇게 제가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문화적인 세팅에서는 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있는데 너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모인 거나 그런 게 목적이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진짜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는 뭐 저희 가족이 이 부분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어, 뭐 음식 불평하거나 제가 이제 되게 지적 많이 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뭐를 먹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진짜 음식에 대한 선택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제로고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맛집 얘기하거나 이러면 전 되게 지루해하거든요. 별로 재미없어요. 저한테는 전 관심도 없고 진짜 막 그냥 똑같은 곳에서 뭐 김밥 한 줄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김밥 한 줄을 몇 끼마다 먹어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그 옷에 똑같은 옷 입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저는 똑같은 음식 먹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그 음식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효율적인 삶을 음식 선택에 있어서 효율적인 삶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막 크게 막 뭐가 땡기고 이러진 않거든요. 음,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집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도 당시에 이제 동생이 아파서 어, 건강하게 먹는 걸로 저희 가족이 완전히 다 바꿨거든요. 바꿔서 어, 동생이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건강하게 먹어야 했고 강제적으로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어, 맞으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공개적인 장소는 어디 있었는지 너 잠깐 나 따라와서 화장실에 좀 보자. 이게 진짜 엄청나게 무서웠던 말이었는데 덕분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맞으면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 막 혐오감은 아니어도 그냥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제로가 돼버리고 뭐 먹는 행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수술로 그거를 도려낸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죠. 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음, 그냥 뭐 먹으면 막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건 알겠는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행복을 느끼고 이제 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생각해보면 먹는다 했을 때 그냥 먹으라고 했을 때 먹는 것도 남자애들 두 명이니까 저랑 제 남동생이 있는데 연인생인데 그냥 안 먹으면 남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이프를 살았는데 어 어라 여기서 선택권이 주어지네. 어 여기서 애를 막 따로 개조를 안 시키네. 그 막 오리지널스라는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되게 창의로운 애들이 부모 교육이 룰이 많이 없대요. 그냥 애가 하면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고 나머지에서는 애가 자율권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를 자녀 교육을 오늘 그냥 옆에서 목격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에릭 유님 안녕하세요.
네, 박수민님께서 아이에 대한 존중의 수준이 되게 높네요. 사람 대 사람이라고 하셔서 네, 그냥 높았습니다. 네, 저가 너무 워낙 낮은 삶을 살아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서 매우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음, 그냥 신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분이랑 또 얘기를 나눴던 게 도덕성? 오늘 사실 도덕성을 몇 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사업하면서 도덕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본인이 일하면서 그냥 딱 못 본 척 한번 하면 수십억 벌 수 있고 거의 뭐 사람들이 뭐 100억이 목표잖아요. 근데 수십억 벌 수 있고 그냥 그거 몇 번 하면 은퇴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누군가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어, 프로로서 일하는 거는 또 어떤 것인가? 뭔가 요구 사항이 있다면 그 요구 사항이 그대로 맞춰서 해주는 거 아니면 그 절차나 그거를 남에게 어떻게 소통하는가? 음, 참 업계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점. 테크 쪽은 제가 그래서 막 물어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하냐. 참 그래도 막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하고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프로페셔널한데 그 금융 쪽이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짧은 블록체인 업계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뭐 젊은데 돈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음, 얘기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예가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국이나 미국이 그 정부의 빵빵한 지원 아니면 그 체계의 빵빵한 지원이 있죠. 근데 오늘도 막 그런 얘기 나왔어요. 막 이스라엘 애들은 MVP 만드는 거는 진짜 리서치나 그런 거 진짜 잘하고 MVP 정말 빨리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완성된 프로덕트로 만드는 데는 애들이 좀 장애가 있다. 정말 못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특성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김원순께서 사회적 책임이랄까 기업가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요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도덕적 기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도덕적 기준이란 게 음, 약간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인 것 같은데 사업가 개개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업가 개개인의 가치가 저는 우리나라가 그닥 뭐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닥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우리나라에서 일은 진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온오프 믹스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전혀 문제 없이 쓰죠. 미국에서는 우버 그 일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웬만한 거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음,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덕 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물론 뭐 다 몰라요. 지금 뭐 혼자서 의견 주저리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고 그런 분들 만나면서 깨달은 점 중에 하나는 음, 가치 오늘도 얘기 나왔는데 가치라는 거는 남이 안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고 그 다음에 당장 이 내 순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개개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지금 당장은 내가 내리는 음, 도덕이나 윤리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선택이 나한테 당장은 영향을 안 끼친다 하더라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카르마라고 하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과 중국이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저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음, 차라리 더 나은 거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냥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하는 게 많죠. 정부가 사업을 지원한다 해주고는 하면 엄청 피곤해지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는 테크 기업들 봐도 막 다 이렇지는 않지만 막 SI 이게 막 남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 막 그런 거가 되게 크고 그거 가지고 막 정부 그냥 돈 타먹으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 같고요. 더 답답한 부분 같고요. 네. 이게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사실 접근 방법은 너무 많고 저도 제가 되게 제한적으로 보니까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장애물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음, 그 가치에 있어 가지고는 음, 그냥 무조건 일단 살아남으면 된다? 아니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거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도덕이나 윤리나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은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업이나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설마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성공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웃긴 소리를 하는 건데 막 어, 법을 믿는 미국인, 뭐 돈을 믿는 유대인, 내 자신을 믿는 한국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같이 그 양동이 안에 개 넣어둔 것처럼 서로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막 잘 못 봐주고 그런 게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제로섬 게임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음, 박수민님께서 어쨌든 도덕의 윤리가 다 자기 만족인가 싶기도 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내가 세상에서 막 먼지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도덕이나 윤리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생각을 합니다. 강에리카님 안녕하세요. 콩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숙소에 피신해 있어서 숙소에서 지금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창업하시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냥 도덕적 기준이나 자녀 교육하는 거나 이런 거 다들 그냥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행사장을 바로 안 가고 이제 CRM을 막 만들고 했는데 사람들하고 연락을 훨씬 더 잘해야겠다.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나를 대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만들면서 이제 CRM이었잖아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r잖아요. 뭔가 고객과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건데 세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근데 저는 참 일이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막 사람들 이름을 막 저장하고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진 다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람 이름만 저장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 기업 이제 사업하고 이름이랑 저장을 하고 이 사람 되게 친해지면 그냥 이름만 저장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CRM을 하면서 약간 나 이 사람 이름 기업 이름 안 적었으면 안 적고 내가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퍼블릭 라이프에서는 일을 할 때는 CRM이 있고 프라이빗 라이프에서는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해서 따로 그냥 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니? 이런 거를 좀 아는 이런 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CRM을 보거나 제가 금방 말했듯이 막 사람이 기업 이름 플러스 사람 이름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려준다고 저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을 하면서나 아니면 뭐 삶을 살면서나 진짜 깊게 오래오래 알아가야 되는 사람, 일이라는 문맥을 떠나서 진짜 깊게 오래오래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 몇 명이 될까요? 다른 분들 봤을 때 되게 부러운 게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렇게 있으신데 그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는 관계들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다른 분 만나서 얘기했던 또 다른 분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점을 이제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데 뭐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점을 이렇게 전진하면서 점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없다고 이게 항상 백코드로 연결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관계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한 번에 이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관계를 막 만들어가면서 이 연결하고 이런 건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뭐 세일즈맨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하면서 확실히 사람 관계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치를 먼저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백서 읽어준 남자님, 네, 어제 그 쪼간한 방 맞습니다. 신민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일이 오늘도 이제 행사장 갔다가 오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일이 전부잖아요. 이렇게 사는 라이프가 저는 그래도 방송에 여유는 있는데 근데 진짜 깨닫게 된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아직 막 홍콩에 와서 지금 홍콩 음식을 못 먹어봤거든요. 막 맛집 치고 거기 가서 막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먹는 거 좋아해서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저는 음, 제 생각 문화 공포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새로운 나라에 오면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이제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하면 그 사람이랑 해외여행에 가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의존도가 높아져서 이제 서로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포증 아니면 나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있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니까 익숙한 거 찾게 되고 들어가서 그냥 주문하면 되는데 왠지 막 내가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내가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막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음, 지금 오감 자체가 사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막 빌딩들 막 하늘 땅 이런 거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해 이거를 이제 오버로드가 돼서 이 오감이 오버로드가 돼서 다 프로세싱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공포증도 있고 언어 공포증도 있고 그래서 막 뭐 새로운 나라에 가서 뭐 연인을 빨리 그 나라 사람 만들면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간접적으로는 훨씬 더 빨리 이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음, 그런데 제가 옛날에 참 사람들을 보면서 막
한때 제가 왜 사람들이 여행 가가지고 그냥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수박 겉핥기만 하려고 하지? 왜 가가지고 막 그 나라에 있는 거 경험 안 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오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문화 공포증이라는 게 실존하는 것 같고 음,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 나라에 몇 주 있는데 그 나라 언어도 배워보려고 하고 정말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막 물론 막 관광객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도 걸어보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도 막 들어가 보고 막 이런 게 사실 선택 하나하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계속 접하면서 막 피곤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뭔가 여기에 사업 아이템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 어딘가 갔을 때 아니면 내가 외국으로 갔을 때 뭐 등등등 했을 때 뭔가 정착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나라의 단기간 안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그 내 오감이 느끼는 그 부담을 어떻게 최단 시간에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 논스에 와서 사는 외국 친구도 보면 놀 때 이태원 가서 놀거든요. 근데 얘가 이태원 가서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단은 뭔가 통하는데 다른 데 가면 말이 안 통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너 외부이니까 너는 이태원 가서 놀아야 되잖아고 우리 스스로도 그 친구를 박스에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그 친구 본인도 박스에 가두고 그래서 든 생각이 이런 친구들이 저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살아왔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도 뭐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강에리카님 호치민인데 테어미 어바를 하셨는데 네 맞죠. 모든 게 새로워요. 진짜 모든 게 너무 새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몸뚱이를 떡하니 옮겨놓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뭐 그냥 뭐 업계 얘기하고 이러면 뭐 편한 호텔이면서 업계 얘기하면 뭐 그냥 그게 그런가 보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좁은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프로젝트 친구들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나 미팅 잡은 친구들 만났는데 근데 일단은 뭐 코워킹 하다가 다른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름은 안 되겠지만 커뮤니티 매니저 하러 넘어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워킹에서 일하다가 그런 친구도 있고 그것도 진짜 신기했고 이 친구는 싱가포르 친구예요. 그래서 중국어랑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성분이시고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하는 말이 내가 다른 나라 웬만한 데는 다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니까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나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일자리 찾고 싶은데 왜 못 찾냐 이게 언어적 장벽이 너무 큰 것 같아 어디에서 일하면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되게 좀 찡했습니다. 음, 있는데 회사들이 있는데 너가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면 사실 우리도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이 친구가 당장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뭔가 영어나 중국어 영어? 중국어는 좀 오버했는데 영어 능력을 살려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만들고 좀 더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퍼지고 그거로 인해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 해봤는데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안 될 거야.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안 될 거야 이런 말이었는데
제가 그럼 항상 막 화내면서 해봤어요? 진짜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국이어서 안 된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도 아 한국 와서 얘도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다양성 존중하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막 또 다른 프로젝트랑 얘기하면서 개발자들이 코딩도 좋지만 소통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토요일 오전 10시에서부터 6시까지 하는 코드 먹는 하마 코모카 이런 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소한 거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막 작년에 저희가 막 펀딩 때문에 세이즈 할 때 얘기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막 제품 런칭하고 이런 거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펀드 차는 친구들 중에서도 막 해커톤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정 생태계 전문가 이, 이 테크에 대해서 이 특정 생태계 테크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진짜. 근데 그게 좀 짬이 좀 쌓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띠고 누가 좀 뭐라 하든지 간에 신기한 거 반짝거리는 거 막 쫓아가는 것도 좋은데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김문손님께서 한국어 어렸을 때부터 혐오 프레임으로 키워버려서 맞습니다. 서로 많이 두려움이 많은 거죠. 눈치 보는 것도 많고 서로 서로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꽤나 친하게 지낸 형님인데 이 형님 회사에 저희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형님 쪽이랑 협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앉아서 제 대낮에 저 술 자체를 잘 안 마십니다. 근데 대낮에 술을 좀 한 잔, 두 잔 정도 했습니다. 음, 사람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는 정말 흥미로운 일 같아요. 어, 또라이들 정말 많고 이분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신데 근데 본인이 살면서 하셨던 경험 얘기하시면서 나는 하나에 꽂히면 난 진짜 이거 끝판까지 다 가봐야 된다. 진짜 미친 듯이 다 해봐야 한다. 그래서 내 아내가 피곤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음, 사실 삶에서 내가 미친 듯이 너무 좋아서 할 일이 없다면 사실 그러지 않은 삶은 좀 가치가 없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왜 남들하고 비슷하게 설레설레 살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지. 그래서 저도 극단적인데, 음, 지금 이 반대로 이제 극단적인 거를 좀 덜 극단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오늘 희영님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 다시 극단적으로 돌아가야 했나? 어느 순간에는 이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한테는 이쪽을 경험해보고 너무 극단적인 제 성격을 좀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면 좋다는 거를 이 형님 통해서 느꼈고 음, 또 과거 경험 얘기를 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요즘에 이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의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시간으로 분명히 바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저도 사업하면서 분명히 바뀔 건데 그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을 보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도 저보고 그냥 대놓고 저한테 돈 버는 거 중요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중요하죠. 근데 음, 그래도 그게 이제 제가
멋있게 돈 벌고 싶은 거니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싶고, 뭔가 세상에 나도 태어난 이상 뭔가 유니크한 거를 기여를 하고 싶은데 아직 나는 그 유니크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남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사업한다고 해서 막 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코워킹 콜리빙 이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사업이 내 사업이 이렇다고 해서 뭔가 제가 코워킹 콜 리빙의 구루인 것도 아니고, 의외로 스키에 같은 경우는 막 소통, 그 다음에 뭐 허드렛일하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은 스킬, 그게 더 필요한 스킬이고, 그냥 사업을 뭐로 붙이던지 사실 이 소통 스킬은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또 막 이 형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조인한 친구도 그렇고 과거에 했던 ICO 프로젝트들하고 되게 씁쓸하게 좀 틀어주신 분들이세요. 네,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두 분 다 별 탈 없이 다 마무리하셨고, 다 이제 성공, 어쨌든 엑싯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서 저는 그냥 느끼는 게, 아, 실패해도 괜찮구나. 이게 나 개인으로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나는 성공이냐, 나는 실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저는 한 얘기 있는데, 기업이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는 거냐 실패하는 거냐 이거는 다 개별적인 문제이다. 내 사업은 성공 실패할 수 있다. 나의 의지만이 아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나는 어떻게 보면 항상 성공한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미님께서 저도 일부러 다양성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싫어서. 그런 집착 광기 있는 분 신기해요. 부럽기도 하셨는데, 네, 사람마다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키엔 윤리를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평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지금은 제 스스로가 약간 내성적인데 그 내성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그 거기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있는데, 평생 내성적으로 살고 한 번도 밖으로 안 나가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그 평균이라고 해야 하나? 그 중도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치우쳐져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객관적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다 경험할 때는 주관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하는 게 삶에서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또 깨달은 거는, 아, 나의 슈퍼 능력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고 신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그 형님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사업 실패한 친구도 그렇고 다 타는 말이, 야,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너 신뢰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너 그런 얼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신뢰 안 할 것 같아 이러셔서, 아, 이 얼굴이 약간 음, 나가서 놀 때는 좀 잘 놀게, 좀 까지게 생겨야 되지만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신뢰를 하는 얼굴이구나, 뭔가 거짓말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거짓말을 못한다 해서 착한 사람은 아닌데 나쁜 면도 분명히 있는데, 인간으로서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음, 그런 유전자 버프를 이 얼굴로 그런 유전자 버프를 받는다니 좀 기분이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컨퍼런스를 그렇게 보냈고, 그냥 컨퍼런스 가서도 앉아서 책 읽었어요. 뭐 그 사이사이에 뭐 사람들하고 더 얘기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막 다 얘기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메일 보내고 우리 그냥 컨콜하자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네. 박수민께서 실내 얼굴과 목소리 하셨는데 허허 다행이네요. 음, 원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신뢰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깨달으면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막 신뢰라는 얼굴이야 이거를 잘 몰라서 사기를 칠 그런 엄두는 아직 안 납니다. 그냥 주어진 걸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어, 박스마일님, 백서 읽어주는 남자님 댓글 감사하고요. 지난 방송에 들어와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지금 방송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간 홍콩 시간으로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2시 32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81일차 홍콩에서 하는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참 어떻게 출장 와서 더 수다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음, 네. 네, 내일은 제 일정을 많이 비워놔서 내일은 공부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늦게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관광할까 생각했지만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게 좀 더 중요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중요해서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음,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 되게 길게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이제 주말인데 마지막 하루 힘내시고 저도 내일은 아마도 홍콩 공항에서 이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음, 모두 다 힘내십시오. 네, 기회 된다면 다음번에 제 100회 됐을 때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